4월 8일 미라클 점프 컨퍼런스 여기 계신 분들의 박수와 하늘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미라클 그룹의 그룹장 이홍순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이러한 모임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점프 컨퍼런스지만 현재 스페셜 세미나로 1탄, 2탄, 오늘 3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탄 때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지난 2탄 사람이 많아서 이 3탄 때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셨던 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 다들 책들 갖고 계시죠? 없는 분들은 저 뒤에서 8,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의 직방으로 오늘 유서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유서구 작가님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뉴 컨슈머의 저자, 비주슈머 저자시고요. 경영학 박사시고 그리고 더 휴행 컨퍼런스 주식회사 창립자며 대표이사님이시고요. 또 칼럼니스트, 또 국제프레임 선거 아카데미 원장님, 또 중앙대학 강의 코칭 주임 교수 역임하시고 또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상임이사, 실제 이 강사협회를 또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K뷰티 산업협회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2016년에 한국 이끌어는 리더로 선정되셔서 보신 것처럼 33가지 태클, 100만 불짜리 네트워크, 1000가지 네트워크라는 책, 이 책, 세계 최고의 명가를 꿈꿔라. 제가 이 책을 1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좀 준비했었거든요. 이 저자분을 저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다음에는 이 책 하나하나의 저자로서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라는 책의 저자로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모시면 정말 우럭찬 박수로 환영의 인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서구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서구입니다. 작가가 됐네요. 책을 써보면서 어떤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책을 썼고요. 제가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 강사분들에게 항상 제가 자기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떠들려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최소한 자기가 뭘 떠들어야 될지 보고서 한 권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이 저기 그 100만 불짜리 네트워크, 1000만 불짜리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책입니다. 저게 16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 강의를 하는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들. 그 다음에 33가지 태클 책, 그거는 그냥 자기개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비주슈머로 시작하면서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라는 것을 냈는데 이 책입니다. 뉴 컨슈머리즘 비주슈머. 오늘 저를 이 책의 저자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해보려고 목차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보면 별로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 하나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적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이 책을 낼 때 우리 디자이너가 우리 김현경 실장이 저한테 앞에 표지로 뭐 써야 되는지 문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구가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이대로 안 된다.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멋지게 써졌어요.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비주슈머 칼럼부터 제가 네트워크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경험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경험했으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심한 독설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해서 제 신문에 있는 독설들을 다는 못하고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독설 칼럼을 여기다 실었고, 그 다음에 2장은 시대가 변화하는데 왜 비주슈머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주슈머 마케팅, 이것을 마케팅으로 풀어내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마케팅의 4P가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비주슈머의 4P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주슈머 마케팅을 있게 하는 그 요소, 필수 요소들 비주슈머 마케팅 4P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이제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이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는데 치명적인 오류는 지금 제가 가장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을 치명적으로 갖고 계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았고요. 마지막 5장은 뭐 성공의 8단계 같은 제가 생각하는 비주슈머 10당, 이 10가지 행동을 하루에 매일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이유죠. 5장으로 담았어요. 오늘 강의는 4장, 5장은 좀 차지하고 1, 2, 3장 위주로 좀 할 생각입니다. 1, 2, 3장 위주로 어떠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왜 시대가 어떻게 시대 변화와 비추모라고 하는데 도대체 시대가 어떻게 변했길래 그러냐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P, 비추모 마케팅의 필수 요소인 4P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장이 비추모 칼럼 장인데, 소제목은 태동,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익히다, 독서, 토크 칼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한 것이 1996년 1월입니다. 전 생생히 기억나요. 96년 1월에 제가 그때 그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좀 그 일반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외출이 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군대에서 이만한 휴대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 LG 건데 맨 위가 까딱까딱 올라가는 그 이만한 긴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으로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제 친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끝내주는 걸 발견했다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 너무너무 끝내줘서 잠이 안 온다. 형도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뭐냐 그랬더니 사업이래. 그때 탁 스쳐가는 게 얘 이상한 데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나갈 테니까 너 꼼짝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주말에 나가가지고 선릉역에 있는 4층의 세미나장에서 딱 첫 번째로 세미나를 들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의 만남입니다. 그게 저는 그때 강의했던 분의 성함도 기억이 나요. 김선양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본인은 김선양 그분이 그 하는 2시간짜리 세미나를 딱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오면서 빼내려고 가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동생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지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게 가능해? 저런 마케팅이 가능해? 왜냐면 여러분 96년도니까 95년도 7월 6일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나라가 방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완전히 합법화가 된 거예요. 95년도 7월에.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잖아요. 제가 만난 지가. 그러니까 저게 법적으로 가능해? 그때부터 법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말 사업으로 해서 내가 한번 성공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군대 나와가지고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로서 필드에서 미친 듯이 사업자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업으로 내가 사업자로 성공해야지의 관심이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산업 자체가 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때였어요. 24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산업의 전문가가 되어보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배워보고 싶은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줄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시장이 척박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되보려고 공부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는 다른데 사실 젊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사람들이 첫 관심을 가질 때 물론 제품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는 소비자의 경우고요. 사업자의 관심은 뭐니 해도 보상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예, 돈이에요. 보상 플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 플랜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상 플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를 그때 다 모으려고 했는데 147개를 모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회사에 찾아가면 보상 플랜 수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냥 회사에 가고 뒷짐 주고 한 번만 거닐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 딱 붙습니다. 바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딱 붙어요. 이 사업 좀 알아보려고 이리 오시라고 하면서 보상 플랜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다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자료 받아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거를 정리해서 그 보상 플랜을 쫙 분석해서 만들고 147개를 우리나라 걸 다 전부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 플랜을 제가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니 이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미국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고 외국 거를 수집해가지고 또 보상 플랜을 작성을 쭉 해서 그 보상 플랜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걸린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 정도밖에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바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저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상 플랜 전문가라는 거예요. 6개월 공부하는 녀석 보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희소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6개월 강의한 녀석을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상 플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냥 전문가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컨설팅 의뢰가 오는 거예요. 보상 플랜을 짜달라. 여러분들이 들으면 화나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제가 보상 플랜을 밤새 연구해가지고 가가지고 보상 플랜 짜는데 얼마 줄까요? 제가 제 입에서 2,000 나오면 2,000, 3,000 나오면 3,000. 아무튼 그랬어요. 컨설팅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전산까지 다 만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그렇게 사업으로 시작해서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그 뒤로 컨설팅을 해나가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하여튼 많이 벌었어요.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받고 그래 돈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못 받은 돈도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짧지만 치열하게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 어린 그 소년의 마음에 이 청년의 마음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품으로 주겠다고. 아무튼 2년 반 동안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보상 플랜을 짜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가지고 약한 것 같거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파격적으로 바꿔요. 그래놓고 당신이 해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뻔히 보면은 아 이거 3개월짜리 해놓고 튀려고 하는구나가 딱 보여요. 6개월짜리로 보여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한탕 해먹고 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 CEO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속에서 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저는 순수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순수하게 접했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네트워크를 했어요. 싸고 좋은 제품 사면서 내가 쓰면서 어차피 쓸 제품 싸고 좋은 제품 쓰면서 돈 번다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2년 반 동안 뒹굴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 천지인 데서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툭하면 거짓말,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가지고 50만 원에 갖다 파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해주니까 지금은 10%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원가가 10% 미만짜리는 못 팔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5,000원짜리를 50만 원을 팔면 얼마입니까? 몇 배입니까 그게? 100배, 100배.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짜리. 왜? 수당을 30만 원을 주거든.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35% 법률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뒤로 다 주는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2년 반 동안을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이쪽 업계 사람들 다 그런가? 아니요. 더더니 그렇진 않은 글로벌 회사들은 그나마 좀 낫어요. 대한민국 회사들이 문제였어요. 전 지금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담. 그렇게 많이 당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딱 판짜가지고 빨리 해먹고 튈까 이런 생각하고 이상한 마케팅 만들어가지고 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이 업계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나는 여기 있게 되겠다. 그리고 떠나려고 했던 때가 98년도입니다. 이게 98년 2년 반 동안 제가 겪었던 건 다른 사람들 20년 동안 겪은 것만큼 겪었어요. 그렇게 겪고 나서 빨리 판단했죠. 이건 답이 없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려고 했던 게 98년도인데 그러다가 운명처럼 제품 하나를 만나게 된 게 닥터큐라는 제품을 만나서 이 피부에 모낭충이라는 그걸 만나서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남들 욕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해가지고 욕 안 먹게 한번 내가 운영을 해보자라고 회사를 창업한 게 그때 당시 21세기 포유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98년 12월 달에 라이센스 197호 우리나라에서 197번째 라이센스를 제가 받고 그리고 나서 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인 오픈식을 했어요. 3명 놓고 강의 처음 제가 첫 강의를 하면서 했죠. 최소한 물론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따라서는. 근데 지금 21년 차가 됐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최소한 망하지는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업계에 있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몹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회사의 매출이나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 매출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건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속에서가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체성 그것에 대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봐도 유서구를 소개를 하면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단계라고 하는 업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 줄 다 알아요. 뭘 하든 쟤는 잘 나가. 아무튼 그 업계에서.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이렇게 야 유서가 아우 잘 나가지 성공했잖아 이래. 그런데 꼭 뒤에 그냥 성공하면 성공했지 꼭 뒤에 한마디씩 붙여. 근데 야 다단계잖아 이러고 붙여. 어쩐데 다단계가. 한마디로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사냥개였어요. 사냥개. 그러니까 전투견이었어요. 전투견. 누군가가 다단계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나랑만 괜히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서 나랑 논쟁을 하게 해요. 얘기 좀 하자. 그렇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눈을 갖게 해주면 아 나는 오늘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괜찮은 이게 사업이고 당신이 아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불법 피라미드를 아는 거다. 방송에서 안 좋은 사람을 다단계 칭할 때 제가 광분을 해가지고 약 특판 조합부터 시작해서 막 다 지금 우리 조합에서도 피라미드 불법 피라미드를 그냥 다단계로 칭할 때 난리가 나요. 다단계는 법 이름이에요. 법 이름. 그런데 무작정 그거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붙어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랬던 전투견이었거든요. 제가 그랬던 저였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만약에 회사를 만들어서 2,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제가 망해먹고 다른 걸 했다면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우리나라에서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제일 오래된 회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소비자들을 거느리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먹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랬던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난리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하던 걸 주장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난리가 슬슬 나기 시작한 게 어느 친구가 저한테 한번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제 뒤통수를 망치로 한번 빵 찍은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옳다. 당신은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고 15년간을 네트워크를 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지 않냐. 본질은 그렇게 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으되 현장은 그렇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 나가보면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난리가 나 있고 기업들도 어떻게든 이 마케팅을 내세워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몇몇 개의 회사나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본질적인 훌륭한 리더는 존재할지언정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도 존재할지언정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백조라고 우겨도 이 울타리가 까마귀 천진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백조 5마리, 까마귀 95마리 있는 그 울타리를 무슨 우리라고 합니까? 백조 우리라고 합니까? 까마귀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백조 존재한다는 거 인정. 그러나 현실이 95%가 까마귀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이론뿐이라는 거죠. 그때 물론 그때도 반박을 했지만 그 뒤에 진짜 까마귀 천지인지를 내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거 우물한 개꿀인가?
까마귀 천지인지를 알아보려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알아보면서 에라이 이런 이렇게 알아볼 바에는 내가 학위 논문을 쓰자 해서, 그때가 2007년도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쓸 때예요. 그러면서 다 알아보게 된 거죠. 이잡듯이 뒤지면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에, 또 제가 다행히 한국 강사협회를 제가 만든 사람이라 각 대기업들의 강사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다양하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어떻길래 진짜 그들이 까마귀를 보고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제가 진짜로 세상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상상했고 그들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30이었다면 제가 직접 알아보고 나서 거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30대를 맞았다면 제가 직접 알아보고 나서는 300대를 맞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 정도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런 눈으로 봐? 정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업을 제가 직접 익히면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제 입에서 계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꿔야만 살겠다는 막 생존감이 생기니까, 절실함이 생기니까 막 안에서는 점점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야만 된다. 우리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다 죽는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상상이 안 가냐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상상이 안 가요. 왜요? 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파트너들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우리 사장님들을 전달하고, 사장님이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퍼져서 내 멤버십을 갖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가 쓰는 제품을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래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누군가와 접촉을 해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만 이 사업은 돈을 벌어요. 회사든 사업자든 제조자든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저를 쳐다보기를 피해야 되는 1순위로 만약에 바라본다. 이 사람을 쳐다보기를, 저 사람을 기피해야 되는 1순위로 바라본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제가 제 인생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그걸 접했을 때 느끼는 그 딜레마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세상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바쳤고 앞으로도 바칠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부터 더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그냥 경영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누군가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것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참 그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마이크를 들고 어떻게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제일 딜레마였어요. 도무지 제가 아는 그거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파란색으로 알아요. A라는 사람이 이 사업은 파란색으로, 파란색만큼 돈을 벌고 파란색만큼 해먹으면 돼 라고 파란색으로 아는 것과, B라는 제가 이 사업을 빨간색으로 알아요. 이 사업은 빨간색이고 이만큼 커, 이만큼이고 이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바라본 빨간색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뭔 소리야? 그래도 이 안에 돈 버는 사람 많아. 당연하죠. 이 사람이 파란색으로 보는 이 안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보는 이 안에서도 그게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제가 바라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대표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본 세상은 자 저처럼 사회의 첫 발을 네트워크로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만 24년간을 지내고 그러면 제 인생이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소위 말하는 다단계예요. 제 인생이 그냥 유서구의 사회생활은 다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걸로만 해왔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로만 해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 이외에 또 다른 게 좀 있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것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좀 괜찮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을 사회의 첫 발을 교육 업계로 시작해서 만약 선생님이시면 선생님의 평생을 살고 계신 분이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때는 막 내가 무슨 선생님을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받고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혹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업에 종사를 하는데 금융업 사람들을 안 좋게 볼 때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막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그렇다면 내 주위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강의를 하면 뭘 하면 책을 쓰면 누구와 대화를 하면 나름대로의 계몽운동에 빠졌어. 그런 즈음에 저한테 칼럼을 써달라고 하니 신문에서 매 주간 나오는 신문인데 매 주간 칼럼을 써달라고 연재를 해달라고. 나는 지금 나한테 칼럼 쓰게 하면은 나는 독설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괜찮대. 그래서 독설 토크로 아예 제목을 짓고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다가 진짜 심한 딜레마,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딱 두 가지로 선택할 때가 왔어요. 떠나든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진짜 떠나든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떠나려면 아예 내 입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한다는 얘기 안 한다. 만약 바꾼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해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비지 슈머라는 걸 제가 만나서 이 비지 슈머로 한번 바꿔보자. 이게 제 1장의 스토리예요. 2장이 시대 변화와 비지 슈머. 왜 바뀌어야 되냐고요?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제가 제 책에 있는 그대로로 다른 내용을 안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 가지고 해볼게요.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기에 예전과 다르냐. 제일 먼저 생산 중심에서 유통 마케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보다 사업하기가 우리 마케팅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됐습니다. 제가 동생 빼가러 갔다가 보상 플랜 설명하는 거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듯이 그때 당시에 그 A사의 제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됐으니까요. 그랬던 시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생산 중심이었으니까 기업도 생산 중심에서 큰 마켓 위주의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이 포화가 됐어요. 생산이 포화가 된 상황이니까 이제는 디자인, 마케팅,
이쪽으로 점점 이제는 SNS 마케팅, 기상천외한 마케팅을 위에다 올려놓지 않으면 제품이 안 팔려요. 거기다가 엄청난 이 가격 경쟁, 여러분 지금 유통하는 사람이 죽을 맛이에요. 최고가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지금은 소비자 천국 시대예요. 왜? 내가 이 제품 하나 살려고 그러면 이 모델 번호를 알아서 인터넷 갈 필요도 없어요. 휴대폰으로 이거 모델 번호 최저가 딱 세 자리만 치면 유통하는 사람들 전체에서 가장 마진 적게 보고 내놓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골라서 살 수 있는 시장이 그냥 손안에 있어요. 그럼 유통하는 사람들,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시대가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면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소비자이면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은 마케터들의 강호가 엄청나서 최고의 무림 고수들이 마케팅 업계에 다 쏟아져 나올 때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마케팅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거나 웬만한 마케팅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에는 조금 어려운 때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마케팅이 생산 중심에서 유통 마케팅 중심으로 옮겨진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항상 뭐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뭐 하나를 하더라도 레벨이 달라야 되고 클래스가 달라야 된다는 이름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마케팅으로 돈 못 법니다. 제가 진짜 생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웬만한 것 가지고 돈 번다고 하는 걸 딱 보면 뒤에서 제가 또 얼마나 한탕 해먹고 하려고 하는 게 딱 보여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20년 지금 법적으로 25년 됐잖아요. 법적으로 25년 됐으면 만약에 이게 저렇게 바뀌지 않고 더 활성화가 되고 했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데이터 나온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조직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조직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깨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지금은 마케팅으로 명함 못 내밉니다. 그런데 하물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비전문성인 사람이 비전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자신의 시장을 만들고 자신의 이걸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네요. 인식의 변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중심도 인식의 변화도 마찬가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래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거꾸로예요. 그걸 직접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설문지를 작성하셔가지고 100명한테 한번 돌려보세요. 100명한테 뭐라고 쓰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10명에게 물으면 과연 다단계를 좋게 대답을 할까? 나쁘게 대답을 할까? 아마 99.9%일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단계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 인식의 변화. 변해버린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옛날에는 돈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돈이 최고로 지금도 부상하고 있지만 지금은 돈과 다른 것들, 산업의 발전과 힐링 여러 가지 그것이 돼서 성공의 기준들이
치우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예전보다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사업은 돈이에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제품 쪽은 소비자란 말이에요. 사업가는 마케팅, 돈이에요. 사업가가 돈을 생각 안 하면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돈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면에. 그런데 성공의 기준도 약해진 데다가 웬만한 마케팅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사라져버린 거냐면 특수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수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굉장히 특별했는데 이제는 특수성에서 이제는 뭘로 가야 되냐면 보편성으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경쟁력이 예전에는 야 이거 봐라 흑염소 먹는 사람한테 딱 알약 몇 개 딱 해가지고 건강식품 위에 딱 털어놓는 게 왠지 막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그 특수한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수한 기업이다, 특수한 거다라고 하는 밀어붙인 특별함을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특별함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보편성을 밀어붙이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회사도 아니 제가 한번 홍역을 치른 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비주얼 시작해가지고 SK텔레콤하고 제휴를 한번 맺었다가 SK텔레콤이 단기한다고 해서 온 대한민국에 있는 통신 전문가들은 다 우리 회사 다 알아요. 휴엔텔레콤. 우리는 비주머의 일환으로 그냥 사업 제휴해가지고 그 제품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T타워에 가가지고 한번 대규모 사업 제휴식을 한번 하는 바람에 SK텔레콤이 단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온 휴엔 컴퍼니는 어디 가버리고 휴엔텔레콤이 저희 통신회사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정도구나. SK텔레콤이 도대체 뭐길래 대단한가요? SK텔레콤 길 가면 다 있는 게 SK텔레콤 아닙니까? 그런데 네트워크를 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대기업이 네트워크에 진출한다는 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또 홈쇼핑 채널만 돌리면 홈쇼핑이잖아요. 근데 홈쇼핑 갖고 네트워크 한다고 저희 휴엔 홈쇼핑 난리 났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만 보편적인 게, 또 여러분 네트워크 각 회사에 가보세요. 초창기에는 제가 어떤 거에 비전받냐면 그 A사에 가가지고 처음에 딱 강의를 듣는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스피치하러 다 올라와서 3명을 마지막에 이제 사업 설명이 끝나고 스피치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직업에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다 직업이 의사, 변호사, 교수, 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비전이 느껴지더라고요. 96년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각 회사에 가서 혹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 자체 내에서 내세워요. 왜? 희소성이 있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편성이 이제는 경쟁력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요. 당신 네트워크 회사 경영하는 CEO 마저 이래요. 사람들이 겁나서 사업 못 하겠어 이래요. 제가 느낀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어요. 덜 하긴 했지만 빼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 느낀 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정말 겁나서 이 사업 못 하실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 정도로 심했으니까. 그래서 2가지를 선택했죠. 바꿀 거냐, 떠날 거냐. 근데 저는 비즈슈머라는 단어를 안 만났으면 아마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비즈슈머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비즈슈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꾼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본질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자. 본질의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본질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게 뭘 바꿔? 그냥 그 본질대로. 대신 바꾸는 거는 시대에 맞춰서 한번 경쟁력을 가져보자. 이렇게는 생각을 했었어도 어떻게 보면 본질대로 하도 사람들이 다 까마귀처럼 일을 하니까 나는 백조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백조 울타리. 휴행 컴퍼니만큼은 진짜 까마귀들이 오면 자동 정화되는 백조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21세기 포유에서 휴엔 컴퍼니로 바꾸고 제가 경영 일선의 최전선 CEO에 딱 나오면서 우리 휴엔 컴퍼니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여기만큼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까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천연지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아십니까? 경영자인 CEO한테. CEO는요, 회사를 경영하면 매출 이윤으로 평가를 받아요. CEO. 얼마나 매출을 올려서 얼마만큼 남겨 먹었느냐로 주주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신념, 이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경영자들은 다 느낄 거예요. 이게 같이 맞으면 좋죠. 이것도 좋고 매출과 이것도 좋고. 근데 일단 제 머릿속에는 과동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 바꾸는 시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 시기를 겪고 나면 진정한 이 백조의 울타리가 가장 큰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휴행 컴퍼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행착오에 계속 순환이에요. 왜? 안 해본 길을 가면 시행착오가 없이는 그건 혁신이 아니야. 시행착오가 없이는 그것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봤을 때 겁도 살짝 나더라고요. 예, 무조건 시행착오가 있대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비주머 마케팅 이 네 가지 4P 요소, 첫 번째 대중, 상품, 수익, 보전. 앞에 P가 4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4P입니다.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대중 첫 번째 P 대중. 접근성, 공익성과 명분, 편리성.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일단 편리해야 되고 접근이 쉬워야 되겠다 해서 내 손 안에서 자유자재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비주머 마케팅 공익성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것 때문에 비주머를 한 거니까. 공익성과 명분 때문에 제가 떠나지 않고 비주머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이 어떤 공익성과 명분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라. 이 세상 모든 이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어야 그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전 세계에 국경 없는 166개국 오픈을 때려버린 거예요. 가성비 안 나오는 그거를 회사가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공익성과 명분을 갖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걸 갈 수 있겠다. 그 회사 이거 따지고 이유 따지고 뭐 따지고 가성비 따져서 그냥 사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회사가 돈 벌면 된다. 그냥 한 나라 그냥 차곡차곡 오픈하자. 그래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오픈하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나라 하나씩 오픈하지 뭘 전 세계 166개국에 해가지고 그거 가성비 나오냐고. 아직도 저를 비웃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각 회사 경영자들 중에서는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비웃는 사람 많아요. 사업자들도 그래요. 그냥 그런 시간에 교육해가지고
매출 올려가지고 내 이번 주 수당 받고 다음 달 수당 받는 게 그게 더 속편하고 신경 쓸 거 없고 좋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저도 알아요. 못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방향성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을 믿어주실지 안 믿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더 개인주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 이런 회사도 있다. 이런 인간도 있다. 그리고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게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비주머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컨셉의 이러한 회사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정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그리고 상품 다양해야 된다는 건 뭐 이건 이제는 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갔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도 자유롭게 교류를 해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에 파는 것도 다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다 팔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기대감이 많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수당과 직결이 돼야 되는데 마진이 적으니까 실적을 많이 못 주는 그런 핸디캡은 있어도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비 경쟁력은 이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 빼고요. 저 가운데 있는 저 독창성 있잖아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믿는 구석입니다. 제가 믿는 우리 비주머의 힘이에요. 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본력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채널의 대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들. 자본력을 이기기 너무 힘들다. 마케팅력 이기기 힘들다. 인력 이기기 힘들어.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 다른 여러 가지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한 가지 그들이 갖지 않은 우리만의 독창적 기술을 갖고 있으면,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독점을 한다거나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걸로는 이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상품들을 좀 멀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화된 제품들도 좋아해요. 그런 것으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막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량으로 판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화 만들어서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을 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걸 좋아하는 게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영역이 다른 거예요. 싸우는 영역이. 그런데 싸우는 영역이 달라도 소비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하는 이 시장을 내가 파고 들어가서 우리만의 독창적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휴앤컴퍼니가 비주머를 하는 우리 휴앤컴퍼니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가 될 테니까 들어와라. 전 그게 우리 휴앤컴퍼니 회원들이 비주머를 하는 비주머들이 대기업을 이기고 자신의 시장을 만들고 멤버십을 만들고 이걸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클래스가 다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 함부로 붙이시면 안 돼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완전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싱에서 완전히 세계 챔피언과 애들의 싸움일 때 보통 이제 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체급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은 완전히 급이 달라야 돼. 투지폰 쓰다가 투지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지폰과 스마트폰 이렇게 완전히 급이 달라요.
그렇게 다를 때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한 제품이고 그러한 기술이 가장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해야만 이 시장에서 비주 휴머가 말 그대로 현실적인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독창성의 책에는 휴앤컴퍼니 책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 휴머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냥 노멀하게 적어놨지만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타겟으로 생각하고 또 휴앤컴퍼니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독창성. 네. 수익성은 좀 일반적인 것이라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아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10개 빵을 벌면 3개 반을 무조건, 그러니까 100개면 35개를 나눠줘야 돼요. 35개를 100개 매출이 오르면 35개만큼을 나눠주는데 35개를 이렇게 나눠주느냐 저렇게 나눠주느냐 이렇게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차피 35개예요. 초기에 많이 주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적게 주는 거고 위에 많이 주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보상 플랜을 비교할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나 이제 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고 저처럼 보상 플랜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 전공 과목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박사를 뭘로 땄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물론 경영학 박사로 땄지만 이 내에서 특수 전공이 뭐냐 그럼 보상 플랜이거든요. 보상 플랜을 만들어 보면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만드는 것은 교묘하게 당신이 요만큼의 수당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대가를 요만큼 지불하게 만들어 놓는 게 회사 입장에서의 보상 플랜. 티 안 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상 플랜이고 사업자 입장에서 보상 플랜이면 어차피 줄 거 쉽게 내놔. 어차피 줄 거 까다롭게 조건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줘, 편하게 나한테.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 요소들, 예를 들어 이번 달 매출 없고 다음 달 매출 없고 그 다음 달 매출 있으면 돈 받게 해줘, 이런 거 하다가 그룹이 깨졌더라도 어떻게 해서 남겨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복구하면 이렇게 줘. 하여튼 무궁무진해요. 사업자들 입장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근데 그것을 회사가 CEO나 회사 입장에서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자유자재로 그걸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회사들이 보상 플랜을 완전히 꿰차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보상 플랜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봤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번 사람 중에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벌었다 그러면 모를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휴앤컴퍼니 비주머 이 플랜을 만들 때 딱 이런 심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1번 사업자다. 그리고 회사가 있다. 나 이런 보상 플랜 해줘. 나 이거 사업하게. 아, 저 지금도 사업하고 싶어. 이제 여러분들 맨 밑에 가가지고 사업하고 싶어. 진짜. 저와 똑같은 사람이 제 경영자로 다 앉혀있다면 저는 진짜 사업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업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야, 축구 좋다고 다 축구만 하면 축구장은 누가 만드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축구장 만드느라고 네. 지금 아무튼 제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비주머 마케팅 성공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 상황도 어렵고 마케팅도 어렵고 신문 봤더니 이런 기사 자꾸 나면 안 되는데 2018년도 드디어 다단계 시장 반등, 재작년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거죠. 반등. 그게 5조예요. 5조. 네트워크 전체 시장이 5조라고. 이 5조는 하다못해 요만한 무슨 하나의 탈모 시장 하나만 해도 4조예요. 근데 네트워크 전체 시장은 화장품, 건강, 생활,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5조예요. 탈모 시장 하나가 4조. 네트워크 전체가 5조. 5조를 불법, 합법 다 포함해서 회사의 개수로 나누고 사업자의 개수로 나누고 사업자의 삼각형으로 나누면 웬만한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 100만 원씩만 나눠줘도 돈 없어요. 나눠줄 돈.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시장을 50조, 500조로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중적이어야 되고 상품 정말 다양하게 이런저런 상품 다 만나서 네트워크 안에서 다 굴려야 되고 수익 정말 줄 수 있으면 가장 쉽게 줘야 되고 가장 많이 줘야 되고 가장 다양하게 줘야 되고 가장 아무튼 어떤 분이 보상분을 안 하시는 분이 휴행쿠폰이 보상분을 잘 보시지만 아주 주려고 안달을 했구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주려고 안달 목달을 한 마케팅이다. 아예 찾아서 준다. 찾아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고마운지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된 회사가 4개밖에 없다? 불행한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잘못해서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경쟁력을 인정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존재한다는 건 20년 동안 우리 제품 써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써준 만큼으로 회사가 유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아주 되게 간단해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제가 20년 동안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놓은 상품을 20년 내내 지금 써주고 있고 그것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어떤 엎치든 매치든 기상천외한 마케팅을 들어엎든 뭐 조직을 끌어당기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망한 회사는 결국 그게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이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소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좀 진지하게 던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자신의 인생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스크래치를 가게 하는, 마이너스를 가게 하는, 신용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저는 오너 리스크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가 저자로서 오너면서 오너 리스크를 쓰려니까 참 너는 잘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좀 제가 세게 못 썼어요. 저 부분은. 오너들 생각들 기상천외합니다. 진짜. 뭐 훌륭한 그런 오너들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오너라는 이 CEO, 최고 경영자의 펜 끝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 산업의 크기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얼마만큼 진짜 걱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
당신이 이 사업으로 돈을 벌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부하는 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자부하는 거는 제일 까칠한 CEO 중에 뽑으라면 제가 저 뽑힐 것 같아요. 3등 안에 뽑힐 것 같아요. 까칠한 CEO, 어떤 까칠한 CEO? 성공의 조건, 기준. 어떤 리더분하고 제가 미팅을 했을 때 성공의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성공의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건 보상을 확 낮춰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보상을 많이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한데 이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준 자체, 그 마케팅의 그 수준 자체는 한없이 높여요. 제품 나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제품이 넘치고 넘치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싼 제품 나가보세요. 얼마 도대체 이 가격으로 도대체 나올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싼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케팅 각 기업에서 막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마케팅을 쓰는 그 엄청난 걸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을 때 뭐 갖고 우리는 버티냐고. 뭐 갖고 여러분들의 멤버십을 만들 거며 뭐 갖고 그것을 유지시킬 거며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것을 내 통장으로 쌓으실 거예요. 저는 수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은 그 비주 슈머의 이 책의 저자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마무리를 해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비주 슈머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라면 제가 지금 비주 슈머가 이렇게 새롭습니다. 새로운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를 설명을 하겠지만 비주 슈머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용어 하나를 새롭게 만든 것 뿐이에요. 왜? 울타리 이름을 까마귀 울타리 해놓고 똑같이 까마귀 울타리 해놓고 백조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단어를 버리고 비주 슈머 마케팅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일단 간판. 그래놓고 본질을 찾자는 거 외에는 없어요. 본질.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본질적인 것을 찾기가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진짜 최고로 높은 수준의 본질적인 본질을 찾아보고 경쟁력을 찾아보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어떤 것만 있어야 되냐면 저 굉장히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제품으로 멤버십을 만들 수가 있어? 이 제품,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 상상을 막 하세요. 이 멤버십을 만들고 이 사람이 또 멤버십을 만들어서 유지가 돼? 그게 상상이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비주 슈머를 이 시대에 맞는 SNS 마케팅,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력 이런 것으로 해나가려고 지금 도전 중인데 녹록지 않습니다. 왜 시장이 어렵고 이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를 얘기하기 진짜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시장에서 매출을 퍽 올리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퍽 올라요. 그래야 뭐가 시너지가 퍽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 회사치고 오래간 회사가 없어. 왜? 정상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기가 어려워. 정상적인 걸 가지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진짜 장기적으로 진짜 돈을 맛보게 해야 되겠다. 진짜 인세라는 게 뭔지를 맛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비주 슈머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찾는 하나의 노력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휴행 컴퍼니를 만나시고 비주 슈머를 만나셔서 한번
나만의 시장을 갖는다는 건 참 괜찮잖아요. 그죠? 나만의 시장을 갖고 어느 기업이나 다 시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만의 시장을 가지고 그 시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 휴행 컴퍼니 비즈니스를 하면 까마귀들을 자동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정화 체계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 저는 자부하고요.